맞벌이, 애 있어야 한 명, 그러니까 잘 먹어야 3명, 아니면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사과 4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포장된 거는 사기가 두려운 거예요. 수박 한 통 사면 이거 언제 다 먹어요? 그러니까 반 통, 4분의 1통 점점 줄어드는 거죠. 결국 이런 더 가족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소비층, 그리고 또 이왕 혼자 사니까 어떻게 하면 좀 잘 먹을까, 웰빙,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도 높아지는 게 소비자 트렌드 쪽의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성장이 거의 멈췄죠. 뭐 2%, 3% 정도밖에 안 되죠. 소득도 월급백은 다 오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출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요. 정말 가성비라는 말, 어떻게 하면 가성비 좋은 거 찾을 것인가? 음식이 됐든 뭐 옷이 됐든 뭐 가성비라는 말로 아주 그냥 어떻게 하면은 잘 소비할까라는 부분들이 또 소비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앞이 불확실하죠. 그러면은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주저하게 돼요. 뭐 봐도 야 저거 뻔하지 뭐. 대신에 한 번 쓸 때 제대로 된 걸 사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극단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부분들이 이 소비자 트렌드 중에 또 변화가 됩니다. 기술혁신 소비 행태 또 변화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옴니채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만 해도 이제 뭐 사게 되면은 그냥 네이버부터 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뭐 이번에 비대 바꿔야 돼. 그러면은 네이버에다 비대 쳐가지고 어디가 제일 싸네? 이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혹시 그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면 이마트나 롯데마트 가가지고 이누스 비대는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한번 보고 괜찮겠네? 그리고 나와서 거기 있는 거 가격 보고 이게 싸나 저게 싸나? 결국은 소비하는 형태는 이제는 변해돼 간다는 겁니다. 결국 오프라인 매장은 점점 버티기 힘든 그런 지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경쟁이 A샵과 B샵의 경쟁이 아니고 뭐 이제는 내 샵은 네이버랑 경쟁하고 내 샵은 뭐 다나와랑 경쟁하고 이런 온라인 중심, 디지털 의존도가 아주 심화되는 게 이런 소비 형태 트렌드의 변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트렌드가 변하게 되면 리테일 업계들은 과연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이 리테일 트렌드, 소비 트렌드에 맞추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는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셔야 됩니다. 강화 이미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소비하는 양에 비해서 어느 게 소비가 많이 되면 그 제품을 빨리빨리 주문하고 아예 요즘 보니까는 이 선반에서 물건 빠지는 거 속도를 맞춰가지고 아예 주문 시스템하고 연동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재고 관리 시스템을 아주 잘 준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물류입니다. 물류를 갖다가 얼마나 잘 해놓을 것인가. 뭐 중국의 징동이나 알리바바 같은 데 보면은 다 물류센터에 아예 사람이 없고 100% 드론들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화물용 드론들이 있더라고요. 물건을 찍어 올려가지고 다 하고 포장이 로봇이 한 다음에 아예 배송까지 다 상차까지 다 해버리는 그런 물류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리테일러 분들이 이런 스마트 물류를 갖고 계셔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매가 관리 시스템인데요. 오늘 여기 K샵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갖고 오신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판매가를 갖다가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스티커로 붙이는 거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고객은 뭐 하나 보면은 바로 스마트폰 열어서 찾아보잖아요. 이거 얼마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매가를 갖다가 다 전자 가격 표시제로 아마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게 뭐 초기 투자 비용은 좀 많이 들지만은 그 고객한테 어차피 매출하려면은 결국 가격을 맞추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경쟁이 심한 곳에서는. 그래서 이런 매가 관리 시스템은 당연히 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전자가격 표시제로 바뀌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고객의 그 트렌드를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점점 이제 쇼핑 공간이 아니고 뭔가 스토리가 있고 휴게 공간이 되는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그 롯데마트 양재점을 가보니까는 그로서란트라고 하죠. 음식점인데 여기서 뭐 소고기를 사서 옆에 가면은 바로 스테이크를 구워주고요. 바닥까지 뭐 대게를 사면은 일로 가면 또 대게를 구워주고요. 어딘가는 이게 내가 마트로 온 건지 무슨 휴게실 온 건지 이런 생각이 들도록 고객들한테 이런 스토리를 입혀주는 거예요. 매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객들이 슈퍼에 오는 게 내가 뭐 쌀이나 생선을 사러 오는 게 아니고 가서 그냥 즐기는 문화공간의 그런 형태로 스토리를 입히는 게 이런 리테일 업계에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계속 말씀드렸던 옴니채널, 여러 다양한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판매 부분들을 갖다가 일원화하고 연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리테일 업계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트렌드를 말씀드렸고요. 그럼 제가 다니고 있는 엑시스라는 회사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지만이 이런 리테일 트렌드 변화에 맞춰 나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보는 시선에서는 IT 기술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뭐 당연히 온라인 시장은 IT 기술 100%시지만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여러 가지 IT 기술들이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요. 또 IP 기반 솔루션, 그러니까 쉽게 얘기 드리면은 모든 부분들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원격에서 관리할 수 있거든요. 전자가격 표시기도 제가 쉽게 관리하려면은 본사에서 가격을 갖다가 한번 땅 때리면은 전국 150개 있는 마트에 있는 코카콜라 가격이 한꺼번에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네트워크, IP 기반의 솔루션을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마존고 컨셉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영상으로 뭔가 자꾸 분석을 합니다. 이거를 무슨 코카콜라를 들었는지 환타를 들었는지 보려면은 고해상도의 기반으로 영상을 분석하는 솔루션들이 반드시 대중화가 돼야 되고요. 또 저희가 또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오디오 솔루션. 거의 모든 매장에는 다 스피커가 달려 있는데요. 그 스피커를 어떻게 활용해서 매출하는 부분에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보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사이버 시큐리티는 이런 IT 기술이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이 사이버 시큐리티를 조심하지 않았을 때, 살짝 그 관심을 조금만 놓쳤을 때 큰 대재앙이 돼서 오기 때문에 사이버 시큐리티는 아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엑시스가 갖고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이제 미팅을 많이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포스라 그러죠. 계산대에서 무슨 물건을 사셨는지는 다 알아요. 고객이 와서 또 요즘은 온갖 회원카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김규범인데 김규범이라는 사람이 이마트 회원카드를 갖고 있으면은 딱 찍고 나가면은 김규범이가 뭐 쌀이 떨어졌나 보네. 오늘은 뭐 우유를 몇 개 샀네. 이렇게 정보는 다 압니다. 근데 과연 이 사람이 어떤 데를 돌아다니다가 이런 정보를 얻었고 이거를 샀는지, 그런 정보들은 없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있어야지만이 그 기반을 바탕해서 뭔가를 바꿔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매장, 보통 한 5,000평 규모 매장을 10개를 갖고 있는데, 어디는 들어오는 사람도 한 5,000명 정도 규모로 비슷한데 어디는 매출이 잘 나오고 어디는 매출이 안 나온다. 그럼 왜 그러는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이런 정보들도 이런 매장을 운영하시는 부분들에서는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또 내가 요번에 이제 추석맞이 세일을 한번 하는데, 추석맞이 세일을 한다고 이제 전단지를 쫙 우편으로 전송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의 변화는 생기죠. 근데 이 매출의 변화가 이 사람이 정말로 평상시 주말에 10,000명 들어오던 마트가 전단지 받고 나서 12,000명이 들어오고 나서 매출이 좋아졌는지, 아니면 그냥 들어온 사람은 비슷했는데 매출이 그냥 올라갔는지, 그거에 따라서 요번에 발송한 전단지, 프로모션이 정말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데 유용했는지 아니면은 판매량을 늘리는 데 유용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도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장 방문 고객의 경험을 극대화하려면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포스, 매출 정보만으로는 만족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고객이 운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결국은 이런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여기 있는 것처럼 매장에 몇 명이 들어오나, 인원계수,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보통 나이대는 어떻게 되는지, 성별과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주로 가시는 공간은 어딘지, 어디에 오랫동안 얼마나 머무르고 계신지, 그리고 계산대 사실 줄 길면은 급한 거 아니면 또 포기하고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계산대를 한두 개 더 열어가지고 긴 줄을 갖다가 해소해 주는 것들. 또 마지막으로 고객이 이렇게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리포트를 어떻게 뽑아내시냐가 또 아주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제가 오디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오디오는 사실 저희가 많이 간과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디오를 어떻게 잘 운영을 해가지고 매장에서 내가 시간대별로도 다른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점심시간 때는 조금 빨리 회전해야 되니까는 조금 빠른 음악을 틀어주고요.
좀 오후 시간이 되면 약간 느린 음악을, 느린 템포를 찾아서 좀 쉬는 느낌, 조금 더 매장에 오래 머물면서 매출을 유도하도록 음악을 바꿔주는 거죠. 어떤 층에 있냐에 따라서 그 층에 맞는 선호할 수 있는 음악으로 또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이런 오디오를 갖다가 잘 계산하게 되면은 매장에서 여러 가지 매출액을 증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저희 옆에 있는 부스에다 좀 구현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냥 간단한 제가 이제 오디오 존이라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아주 조그만 매장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만들어 놓은 건데 보통 저런 경우들이 있죠. 매장까지 왔는데 안 들어와요. 이 쇼윈도 앞에서 좀 주저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사실 이런 백데이터만 뽑아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매장에 안 들어오고 계시면은 스피커에서 들어오시라고 말을 해드립니다. 해가지고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이런 솔루션을 또 하나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저도 그렇지만은 매장 가면은 스텝이 딱 붙어서 설명할 때 좀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나 좀 편하게 보고 싶은데 그래서 쭉 도다가 또 관심 있는 제품이 있어서 스텝을 찾으면 또 그때는 또 스텝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존에다가는 따로 걸어놔가지고 요 존에서 한 5초, 10초 정도 머물면은 여기 있는 상품에 대한 설명을 또 스피커에서 바로 내보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텝이 좀 바쁘거나 부족할 때 그런 가상의 스태프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죠. 제가 한 약국을 하는 그런 고객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 약국의 이 선반에 쭉 보면은 저희가 이제 조제약 타러 가면은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한 선반에는 비타민만 제조사별로 쭉 있대요. 그럼 그 중에 한 특정 제조사의 뭐 비타민 상품만 TV 광고 나오는 걸 동일하게 거기서 틀어주면은 어쨌든 한 번 더 그 제품을 기억해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에서 오디오를 활용하게 되면은 어떤 단순하게 분석하는 게 아니고 아예 세일즈 프로모션 용도로 가상의 스태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오디오를 활용한 방안입니다. 전통적으로 분석하는 솔루션은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매장으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 매장을 갖다가 운영할 때 직원하고 방문객하고 비율이 좀 적절한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모션은 잘 해놨는지, 또 고객 판매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또 매장별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리포트 예제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10개의 매장을 갖고 있다라는 경우에 10개 매장에 들어오는 그 방문객 수를 4주간 뽑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함부르크 매장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요. 이쪽에 있는 그 룬드라고 스웨덴에 있는 도시인데 이 룬드라는 도시가 가장 적은 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인원으로 하면은 거기서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가려면은 매출 정보랑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1000명이 들어왔을 때 나오는 매출하고 10,000명이 들어온 매출은 완전히 다르겠죠. 하지만 그거를 평균 매출, 인당 매출로 따져봐야 내가 이 매장을 운영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근 7일간 그 매출, 그 구매 전환율을 비교해 보니까 5.81%가 증가했다. 그러면 과연 그 증가한 게 무슨 프로모션에서 증가한 건지, 아니면은 광고가 그 시절에 뭘 때려서 그 매출이 증가해서 한 건지, 아니면은 요번에 가격 조정이 있어서 매출이 증가한 건지를 알 수가, 한 번 더 들어가서 단순 포스만으로 알 수 있는 정보를 넘어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들은 센터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매장을 관리하고 있는 샵 매니저한테도 별도로 또 전송을 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얘는 뭐냐면은 그 주간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오면 올수록 이제 주황색으로 바뀌는 거고요. 이게 딱 보면은 여기서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일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이 매장은 토요일 점심시간대, 일요일 점심시간대가 가장 많이 몰리는 매장입니다. 그러면은 스텝을 갖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할 수가 있죠. 아르바이트생을 이 시간에는 파트타임을 이 시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배치해 놓으면 되는 거고요. 인원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스텝을 좀 줄여놓고 최소 인원으로 응대할 수도 있는 게 단순하게 샵을 운영하는 샵 매니저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원수가 전주 대비 인원수 변동이 있는데 이거는 프로모션 전후로 해가지고 실제로 요번에 프로모션을 하니까 온 숫자 자체가 늘어났구나,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고 숫자가 늘어났구나, 아니면 변동이 변화가 없구나,
이런 정보들은 역시 또 방문객 정보를 바탕으로서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날씨더라고요. 날씨에 따라서 뭐 오늘만 해도 이제 일기예보가 안 좋으니까 K샵에 오시는 분이 많이 줄었는데요. 뭐 일반적인 매장도 다 들을 겁니다. 아마 날씨가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인원이 많이 줄어들겠죠.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날씨 정보하고 연동을 하게 되면 고객한테 더 좀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프로모션 용도로 썼던 것과 동일한 솔루션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것도 원래 용도하고 조금 다르게 쓰게 된 게 고객이 원했던 부분을 좀 맞추다 보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요게 이 설정은 여기가 팝업 존입니다. 팝업 스토어 만드는 경우가 많죠. 매장에서는. 그럼 팝업 존을 만들었을 때 이 팝업 존에서 매출액은 많이 알겠는데 당연히 그냥 매출액은 아는데 여기 와서 얼마나 머물다 갔는지 사람들이 내가 만든 팝업 존에 정말로 여기가 관심이 있어서 일단 와서 보기는 하는지 아니면은 아예 보지도 않고 넘어갔는지 이런 정보들은 포스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하는 이런 솔루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대별로 제가 지금 이제 가을 신상품, 여행 스포츠, 매장 주변 대기라는 세 가지 존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 존별로 몇 명이나 사람들이 들어왔었는지 그리고 들어온 사람은 대략 얼마나 머물다 갔는지를 이렇게 리포트로 뽑아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운영하는 매대에 대해서 단순 판매 데이터가 아닌 얼마나 관심을 보이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포스에 보면은 이거 찍잖아요. 성별 찍는 부분들이 있죠. 아르바이트생들이 찍어야 되는데 잘 안 찍는다고 많이 이제 컴플레인은 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카메라가 그냥 자동으로 방문한 사람에 대한 성별하고 나이를 갖다가 예측치를 갖다가 이렇게 뽑아주는 거고요. 단순하게 이거를 데이터만 쌓아서는 저희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예 디지털 사이니지를 운영하실 때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광고를 조금씩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 중년 남성, 젊은 남성은 관심도가 분명히 다를 테니까 내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 중에 그 특화된 성별 나이대에 맞는 제품들을 좀 바꿔서 광고를 틀어주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쪽 솔루션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은 저 바로 옆에 앞쪽에 있는 부스에다가 다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요. 혹시 어떻게 작동되는지 궁금하시면은 한번 와서 오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하나 더 중요한 솔루션이 있는데 제가 소싱한 지 얼마 안 돼서 여기다 데이터를 못 넣었습니다. 자료를 못 넣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 데이터를 이제 제가 최종 테스트를 해가지고요. 그건 뭐냐 하면은 고객들을 만났을 때 저 얘기를 하셨어요. 내 매장에 온 사람이 어디 들렸다 갔는지를 좀 알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이 K샵에 나와 있는 그 무선 신호를 기반으로 하는 방식 아니면 얼굴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뭐 무선 신호로 하는 방식은 정확도는 되게 높지만 스마트폰에 있는 와이파이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추적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쨌든 제약사항이 있고요. 대신에 얼굴 정보를 하는 거는 가능한데 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져온 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피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그러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 정보를 습득하지 않으면서도 고객이 어떤 위치로 움직였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갖고 왔기 때문에요. 혹시 끝나고 나서 관심 있으시면 저희 부스로 오시면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드린 전체 솔루션을 동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다 말씀드렸고요. 아마 고객 동의하시면 아마 자료가 배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끝에 연락처,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요. 자료 배포 받으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오늘 뭐 끝나고 궁금하시면은 제가 문 앞에 있을 테니까 오시면은 궁금하신 거 설명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희 부스 오시면은 또 다양한 솔루션도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의견 제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